안녕하세요. 프리한사심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제가 공부한 내용 형님들하고 같이 공부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ST 본업에 대한 이해 동영상에 이어가지고 S파워 테크닉스로 넘어와서 전력 반도체 기초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S파워 테크닉스의 경쟁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력 반도체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매일매일 하는 다짐 같은 게 있거든요. 사실은 자기 암시랄까 이런 거를 계속 하게 되면 뭔가 나태해졌을 때 조금 의지가 되살아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성공 가능성이나 실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형님들도 항상 본인의 능력을 믿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항상 다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2030년으로 일정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2030년에 부자가 된다. 또 시간에 맞춰서 제가 거기에 맞게 노력을 하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부자만 된다고 해서 저희가 뭐 졸부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천민 자본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게 시간 내서 공부하는 이유가 은퇴 후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다짐을 매일매일 하시고 본인의 가능성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볼 자료는 그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전기차 보급 확대를 기다리는 화물 반도체라는 어, 그 보고서인데요. 일단 작년 4월 정도에 나왔는데 좀 60페이지 정도 돼가지고 조금 도전적인 공부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화물 반도체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두 번째는 적용 섹터나 산업에 대한 얘기, 세 번째는 관심 기업 이 순으로 진행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기제큐티브 서머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거 뭐 윗분들 보고서 쓸 때 앞장 작성만 했었는데 오늘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결국에 핵심은 화물 반도체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단원서인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반도체가 구분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단원소 반도체 그 물성 한계에 직면했는데 그 이유로는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이런 실리콘 물성이 한계에 직면하게 됐는데 이 한계가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 발열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화물 반도체의 활용 필요성이 증대된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화합물 반도체 중 근시일 내 폭발적 성장이 나타날 것이 확실한 두 가지의 반도체는 갈륨 나이트라이드와 실리콘 카바이드가 되겠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보면 고전압과 고내열성을 보유하고 있고 밴드갭이 실리콘 대비 3배가 높아서 전기차 및 전력 변환 장치의 상용이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밴드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전자가 없는 영역을 말하는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전기를 흐르게 하거나 흐르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결국엔 밴드갭이 크다는 건 반도체의 누설 전류와 잡음 특성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화물 반도체가 밴드갭이 큰데 이 부분은 반도체의 특성이나 이런 성능, 효율성을 배가시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8인치 웨이퍼를 하고 있고 국내 기업은 6인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ST 본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웨이퍼 그 자체에 대한 방향성은 일단 원형이 커지는 방향이 되겠고요. 그 원형이 이제 사각형으로 바뀌는 방향으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글로벌 기업들이 조금 더 앞서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기업은 약간의 격차를 두고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관심 기업으로는 인피니온과 ROHM, 그리고 온세미컨덕터, 그리고 크리, 그리고 투포, 실리콘웍스,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 EST, A프로와 RFHIC 이렇게 관심 기업을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이제 좀 상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화합물 반도체 출현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냐 하면은 단원서 반도체가 10나노 이하로 계속 미세화되면서 결국에는 소자 간 간격이 좁아지게 되었고 소자 간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면적에 반비례하는 저항이 늘어나서 발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큰 출현 배경이 되겠습니다.
화합물 반도체는 네 가지 특성을 보이는데 하이 스피드, 빠르고요. 하이 볼티지, 고전압에서 작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고주파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안티 템퍼레처, 고열에서도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열성이 강한 이 네 가지 특징을 좀 가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쓰던 단원세 반도체가 실리콘하고 게르마늄 정도가 있고,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4족 화합물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4족 화합물 반도체가 죄송합니다. 4족이 아니고 4족 맞네요. 4족 화합물 반도체가 되겠고요. 보시면 4족 쪽에 실리콘 카바이드가 있고 3족, 5족에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보면 족 그러니까 화합물 이 속한 그 원소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메탈 저항 같은 경우에는 저항 곱하기 캐패시턴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면적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저항 그 자체가 올라가서 발열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반도체 발열 현상은 공정 미세화뿐만 아니라 전력 소비량 증가에도 좀 기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디바이스들이 좀 전장화되면서 전력 소모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연산작용이 늘어나면서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발열 현상은 미세화 플러스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기존 반도체가 발열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3족, 5족 화합물 반도체의 특징은 결국 갈륨 나이트라이트 특징은 전자 속도가 5배에서 10배 정도 빠르다는 거고 그건 전력 소모량도 10배 정도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여기 실리콘 단원소 반도체와 화합물 반도체를 좀 비교해 놨는데 저희는 지금 ST가 실리콘 카바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화규소 쪽을 좀 유심히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밴드갭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실리콘이 1.1인데 탄화규소와 지라 갈륨 같은 경우에는 3.3에서 3.4로 결국에는 3배 정도 우수한 걸 좀 볼 수 있고요. 전자 속도 같은 경우에는 단원소가 1450인데 질화 갈륨 같은 게 1500이라서 이게 5배에서 10배 정도 빠른 수치라고 하고요. 실제로 탄화규소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단원소보다는 전자 속도가 느려서 속도 자체는 단원소 실리콘 대비 좀 떨어지지만 아까 보시면 작동 전압 자체가 월등하게 높고요. 그리고 질화 갈륨 대비해서 특징은 내열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화규소의 특징은 보시면 고전압이고 고내열이 우수하다는 거거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기차라는 그런 디바이스의 특성이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전기차에 적용이 확대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화 갈륨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5G 같은 스위칭에 연관된 어플리케이션에 좀 많이 사용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화합물 반도체도 실리콘 카바이드나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조금 특성이 다르고 그에 따른 어플리케이션이 다르다는 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4족 화합물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리콘 대비 고온 거전압에서 작동 효율이 월등히 높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실리콘 카바이드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스파이더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 GAN 같은 경우에 이게 짙은 파란색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가 이 하늘색이 될 텐데 요거는 기존 SI 대비해서 좀 느린데 아까 보시면 내열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브레이크다운 필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열성과 내 압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는데 고온 고전압에서 작동 효율이 월등하다는 게 칩 사이즈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통용되는데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라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게 실리콘이고 얘가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인데 세로축을 보시면 이게 면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 면적에서 보시면 그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가 실리콘 대비해서 월등히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작게 만들어도 저항이 적다는 얘기예요.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소자 칩 사이즈를 적게 만들어도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가 낮고 그리고 예를 들면 같은 브레이크 볼티지라고 한다면 이 면적이 SiC 같은 경우에는 작아도 되고 작게 만들 수 있지만 기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10배 이상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전압에서 작동 효율이 좋다는 거는
단순히 내전화뿐만 아니라 칩 사이즈를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량화도 가능하고 주변 부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한계점이 또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기술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 한계점은 제조 공정 구축이 비싸다는 겁니다. 약 웨이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비싼 축에 속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반도체 회사들이, 기존의 반도체 회사들이 실리콘 기반으로 이미 생산 공정을 투자해 놨기 때문에 이걸로 한 번에 전환하기 위해선 투입해야 되는 투자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보면은 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원영양 같은 경우에도 S파워텍스 지분을 33.6%좀 인수하는 방향으로 이 화물 반도체 시장에 좀 들어왔고요. 보시면 세계 최대의 자동차 반도체 기업 인피니언 같은 경우에도 2015년에 갈륨 나이트라이드 계열의 렉티파이어를 3억 불, 30억 불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피니언 역사상 최대 금액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존 설비를 완벽히 전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현재 그 기존의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게 상용화되기에는 아직은 화물 반도체들이 너무 비싸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BYD 사례를 좀 제가 봤는데 BYD 같은 경우에는 전력 반도체를 자체 개발 성공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전기차도 하면서 보시면 전력 반도체까지 자체 개발했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시너지거든요,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수직 계열화를 내부적으로 시켰다는 거고 이 부분이 사실은 힘들기 때문에 BYD가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BYD는 로컬 전기차 기업 중에 유일하게 전력 반도체 자체 개발 성공했다고 되어 있고요. 보시면 SiC 모스펫을 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YD가 좀 대단한 것 같고요. 보시면 텐베거죠. 그냥 텐베거가 됐고 물론 오랜 기간 동안 했지만 텐베거가 됐고 특히 이게 코로나 기간 때 집중적으로 올라갔어요. 사실 BYD를 샀어야 되는 건데 보시면 버핏 형님 대단한 게 2008년에 지분 10% 매입했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텐베거는 하셨을 거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비즈니스를 피킹하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기업도 잘 고르시는 것 같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ST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5년 아니 뭐 5년 정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5년 정도 돼서 한 10배 정도만 딱 10배거 정도만 해주면은 이렇게 공부한 보람이 있을 것 같고 형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과거 같은 경우에 보면 반도체 조명 위주로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쓰인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백색 LED 같은 경우에 갈륨 나이트라이드를 청색 LED에 첨가를 해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LED 제외하고는 그 화물 반도체 많이 쓰이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전력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쓰이고자 하는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전력 반도체 그 정의를 좀 보면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화합물 반도체가 화합물 전력 반도체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화합물 반도체가 전력 반도체를 포함하거나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전력 반도체 중에도 SI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합물 반도체가 화합물 전력 반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이 레벨이 카테고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반도체라 하면 지금 보시면 전력을 제어하는 반도체로서 전기를 변환하는 부분에서 전압, 전류, 주파수, 직류, 교류 등의 전기 형태를 변화하는 스위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전력 반도체라고 하고요. 기존 반도체와 차이점은 전압이 높고 전류 용량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 전압의 경우에는 600에서 한 10,000볼트까지 되어 있고 전류는 한 수암페어에서 수백 암페어 수준으로 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기차 쪽에 인버터 핵심 부품이 바로 전력 반도체가 되겠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전기차가 굉장히 이제 뭐 확산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전력 반도체도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을 저희가 당연스럽게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화물 전력 반도체는 스마트 그리드나 아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그 재생에너지 쪽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2030년 정도에는 50억 달러 규모로 전력 반도체 시장이 커질 것 같다라고 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 파워 반도체 종류를 보면 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풀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모듈은 전기차와 충전기에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에는 아까 전기차 인버터 말씀드렸고요. 전기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600V, 800V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고전압에서 작동이 효율적인 전력 반도체가 아무래도 많이 쓰일 텐데, 아까 갈륨 나이트라이드하고 실리콘 카바이드 비교 드렸지만 실리콘 카바이드가 고전압, 고내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전기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반도체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요. 보시면 전기차 쪽은 실리콘 카바이드가 어떻게 쓰일 건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열성과 열 전도율이 높아서 전열 면적이 적어도 냉각이 용이하다. 그만큼 발열이 작다는 거겠죠. 아까 보시면 적은 면적으로도 기존의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가 높기 때문에 전기차 인버터를 소형화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에는 전비를 높일 수 있는 소지가 되고 경량화도 시키면서 여러모로 지금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보시면 전력 변환 손실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어 주변 부품의 생량 및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량화 내지 플러스 전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F1 경주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능이 중요한 차인데 현재 이미 화합물 전력 반도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량화와 결국에는 전력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 F1 경주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비용이 중요한 차가 아니고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화합물 반도체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실리콘 카바이드가 기존의 실리콘 대비해서 전력 손실 감소량이 75% 정도 월등하게 지금 전력 효율이 좋다는 걸 좀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에는 고전압 플러스 경량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리콘 카바이드가 전기차에 굉장히 쓰임새가 좋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보시면 에스파워 테크닉스를 조금 전망을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ST를 관심 있게 이거랑 연관지어서 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충전기도 당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600V, 800V 이렇게 고전압 환경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실리콘 카바이드가 많이 쓰일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 전기 충전기의 확산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확산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태원 형이 이렇게 이 밸류체인 구성해 놓은 거 보면은 일단 웨이퍼 만드는 집이 SK 실트론이라고 해서 지금 SiC를 실리콘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력 반도체, 화물 전력 반도체, 예스 파워 테크닉스 지분 투자를 해놓으셨고 알사라고 돼 있는데 GAN 쪽은 RFHIC에 지금 조인트 벤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SiC랑 그 다음에 GN을 양쪽에다 투자를 형님 또 해놨고요. 보시면은 시그널 EV를 또 인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밸류 체인이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그림으로 형님이 큰 그림을 이미 그려놓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한 형님이시죠. 그리고 보시면 크리 있잖아요. 크리 지금은 울프 스피드로 차명을 바뀌었는데 울프 스피드가 지금 웨이퍼 그 자체,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라기보다는 웨이퍼 그 자체의 SiC 기판 점유율이 1이기 때문에 울프 스피드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2위권에 투포랑 ROHM 이렇게 좀 점유율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SK 실트론 같은 경우에는 두풍을 인수했는데 지금 여기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에서 한 10% 정도로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력 반도체 말씀드렸는데 좀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다음 영상에는 제가 본격적으로 SiC하고 GAN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삼성은 또 이쪽으로 간다는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삼성이 이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이쪽을 또 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비교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스파워 테크닉스 사업복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 매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형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천천히라도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의 본업부터 자회사, 저희가 관심 있는 섹터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어, 어, 천천히라도 이렇게 주식시장에서의 기업의 이해도를 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